AI 및 머신러닝 기반 사이버 보호, 아크로니스 사이버 프로텍트 클라우드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크로니스의 통합 보안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베리타스도 접해봤고 빔도 접해봤는데 드디어 아크로니스를 이렇게 또 만나게 됐는데 오늘 저도 처음 접하는 거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유명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아크로니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크로니스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요. 그리고 최신 사이버 위협 트렌드는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위협 트렌드에 맞서서 아크로니스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기업에 통합적인 보안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프레미스와 더불어서 클라우드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보안 환경을 구축하시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세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서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크로니스 코리아의 박성희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크로니스 코리아에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크로니스에 대한 제품들, 기존에 저희가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백업 솔루션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네.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러니까 많이 전환되고 저희가 3월 25일 날 특히 아크로니스의 데이터 센터가 한국 리전이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리전이 생기면서 저희 쪽에서 클라우드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제공되고 있는데요. 많은 파트너들이 저희 쪽의 제품들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많이 접하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게 이제 저희 쪽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발표 자료를 살짝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크로니스는 그 트루 이미지 백업 네. 그걸로만 알고 있어서 뭐 백업 회사겠지 했는데 이거 백업 회사가 아닙니다. 발표 자료 보니까 아마 지금 참석하신 분들도 아크로니스는 백업이라고만 알고 계실 텐데 오늘 그 편견을 깨드릴 수 있는 그런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는 장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이제 아크로니스에 대한 부분들, 회사 소개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진행하면요. 네. 저희가 아크로니스는 사이버 프로텍션의 글로벌 리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기반에서 사이버 프로텍션이라든지 사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네. 사이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네.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저희는 두 개의 이제 헤드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 스위스에 있는 헤드쿼터와 더불어서 네. 전체적인 그러니까 세일즈를 총괄하고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헤드쿼터 두 개의 헤드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인가 보네요. 그렇지만 본색은 스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쪽에 그러니까 매출 규모라든지는 저희 성장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300밀리언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연평균 50% 이상의 우와. 성장률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보통 한 10% 내외 정도만 성장해도 엄청나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파워풀한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들이 많이 찾나 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포춘 1000대 기업들이 다 쓰고 있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저희 쪽 제품들을 다 사용하고 계세요. 아.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라든지 머신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쪽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채팅창에도 잠깐 나왔지만 뭐 김경훈님께서도 SSD 이미지 네. 백업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개인적으로 그냥 다 사용하시던 것들. 그거는 개인용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OEM으로 그러니까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그 하드 디스크라든지 SSD 디스크를 구매를 하시면 거기에 들어있는 백업. 그렇죠. 번들로 그러니까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들은 개인용 제품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건 그 내용은 아니네요. 네,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바로 다 기업용 제품이고요. 기업용 제품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과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비교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 글로벌 쪽으로는 현재 33개 지역에 1,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강점이 저희는 30개 이상의 언어, 특히 한국어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네. 이거 되게 큰 메리트 맞습니다. 아닌가요? 보통 네. 백업 솔루션들이 영어만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외산 벤더들이 가장 약점이 바로 그러니까 한국어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네. 저희는 완벽하게 저희 쪽 웹 콘솔을 사용하시면 뭐 한글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해서 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지사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한국 지사에는 현재 10명 이하의 그러니까 직원들이 네. 근무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서포터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세일즈 분들 그리고 저희 쪽 프리세일즈 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체 인원 한 9명 정도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부분들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그러니까 국가에 저희 쪽 아쿠레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오. 구축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저희가 결국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그만큼 네. 준비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아쿠레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인데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는 36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25일 날 또 저희 한국 리전, 그러니까 서울에 데이터 센터가 오픈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다양한 클라우드에 대한 기능들, 과거에는 제공하지 못했던 공정이라든지, 그러니까 e사인이라는 기능이라든지, 그 외에 DRS 서비스, 그러니까 재복구 서비스까지도 가능하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 대비 어쨌든 한국 데이터 센터가 생겼으니까 뭐 속도에 대한 이슈는 없다고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속도 부분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 항상 그러니까 백업 데이터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는 것도 약간 불안한데 그 데이터가 막 미국에 있고 막 이러면 엄청 불안할 거잖아요. 과거에는 저희가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를 이용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국 리전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다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쿠레스가 항상 매년마다 이제 사이버 위협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이버 위협이 됐다, 이거 트렌드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에 그러니까 주요 사이버 위협, 그래서 뭐 트렌드에서 상위 5개 지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그러니까 31%의 글로벌 기업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이버 범죄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메이즈 랜섬웨어라고 해서 모든 랜섬웨어 사이에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랜섬웨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네요.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만큼 이제 뭐 코로나 시대 때 더 그러니까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원격 근무자들이 그러니까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만큼 보안이 취약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게 기업 사무실에 있었을 때는 뭐 크게 보안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었는데 재택근무니까 접속하는 그 인터넷이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차는 시스템에 들어오니 보안 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거기로 막 공격이 들어오나 봅니다. 네. 그래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랜섬웨어 공격 후에 데이터 유출을 경험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MS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9개월 동안 MS 제품에 대해서 1000개 이상의 결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패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레어의 평균 수명이 3.41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머레어들이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그러니까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V가 뭐 예를 들어 특정 머레어를 탐지해서 뭐 그거를 뭐 격리 조치했다 하더라도 3일이나 4일 뒤에 또 다른 머레어가 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코드 레벨에서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한 박자 늦다고 생각하시길.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악용 사례라고 얘기하는데요. 야. 다양하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무료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네. 코로나 19 테스트를 무료로 그러니까 제공한다고 해서 이런 네. 피싱 이메일을 받게 되면 그 네. 피싱 이메일 안에 머레어가 있어서 감염되는 사례라든지 아니면 요즘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 혹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진짜. 재정 지원을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이런 이메일을 받고 그 이메일을 잃었을 때 이거 첨부 파일에 그러니까 결국 머레어가 있어서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부분들 그리고 원격 교육 관련 사기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 안에 결국은 그러니까 폼북이라는 머레어가 배달돼서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과 서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타게 요즘 그러니까 뭐 백신 맞으면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기재해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신청하는 이제 문서에도 이렇게 포함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 진짜 많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용해서 악용해갖고 기업의 그런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탈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마지막에 보호하고 있는 이런 백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콘티 랜섬웨어라든지 네더커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뭐 네더커라든지 아니면 빔이라든지 뭐 그 외에 여러 유명하니까 베리타스라든지 유명하니까 백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서비스라든지 실행 파일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백업 소프트웨어가 멈춰버리면 결국 원하시는 시점으로 복구를 하지 못하고 그렇죠. 결국 랜섬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백업 솔루션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거로 인지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되게 유명한 것들만 뭐 베리타스, 빔, 아크로니스 이렇게 있는데 네. 그래도 뭐 계속적으로 이거 확대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원격 근무자들, 이런 원격 근무자들이 결국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다양한 그러니까 업무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줌이라든지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네, 이런 네. 사용자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택 근무자들 자체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상관없이 네. 방치해 놓으시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디바이스를 어떻게든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 개인 디바이스를 통해서 회사의 시스템이 감염될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네. 야, 진짜 보안 회사들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도 오히려 더 골치가 많이 아파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기존 가지고 계시는 솔루션들, 네. 뭐 다양한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여러분들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디바이스, 뭐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네. 바이러스라든지 머레어에 대한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솔루션을 구매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구매하게 되면 결국은 그러니까 메인턴스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유지 비용 그리고 네. 구매 비용이 그러니까 증가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게 백업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복구할 수 있다고 네. 하시지만 요즘은 백업 데이터까지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그러니까 격리해서 보관하고 있지만 어느 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면요, 네. 저희 쪽에 이제 뭐 호스팅 업체 같은 경우는 네. 아예 백업을 받고 나서 절체를 했지만 그 음. 절체된 데이터까지도 그러니까 공격당하는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보통 백업 솔루션들이 자기네 백업 스토리지 안에 있는 것들은 자기네들만의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절대 감염되지 않게끔 보호한다고 홍보를 하잖아요. 하지만 랜섬웨어라든지 머레어도 마찬가지로 진화를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하니까. 야.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호환성.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EIP라든지 CRM 솔루션들을 네.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신규 구매하는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다가 네. 충돌이 나는 그런 경우가 네, 발생하게 그렇죠.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호환성 문제들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솔루션을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결국 복잡성이 증가하게 네, 되는 맞아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구매하는 비용에 네.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이런 솔루션에 대한 호환성 문제, 그리고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크로니스 사이버 프로텍트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불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백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보안이라든지 랜섬웨어에 대한 방어라든지 네. 그리고 전체적인 디바이스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저희는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아크로니스 사이버 프로텍트 클라우드가 온프리미스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클라우드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면요. 네.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러니까 포털로 되어 있어가지고는 인터넷에서 뭐 클라우드 아크로니스.com이라고 치시면 쉽게 접속하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버 프로텍트 클라우드 안에 다양한 보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관리 콘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백업이라든지 재복구, 랜섬웨어에 대한 방지 보호, 머레어에 대한 방지, 취약성에 대한 평가, URL 필터링, 위협 탐지, 뭐 파일 동기 및 공유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솔루션, 하나의 에이전트, 하나의 라이센스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포탈이라든지 요즘은 그러니까 자동화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통합 매니지먼트 솔루션과의 통합 부분들이 좀 네, 중요합니다. 네,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마찬가지로 이런 디벨로먼트 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국 데이터 센터에 아크로니스 사이버 프로텍트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이 올려져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자기네 어떤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곳에 아크로니스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심는 건가요? 네, 저희 쪽 에이전트를 설치만 하시면 네. 방금 말씀드렸던 백업이라는 재복구, 랜섬웨어 방지 부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가 기업에 있는 그런 기업 IT 인프라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클라우드로 다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고. 아니죠.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수집해서 보내는 건 아니고요. 네. 원하시는 데이터에 대해서 백업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체적으로 실시간으로 네. 랜섬웨어에 대한 방지 보호라든지 네. 머리어에 대한 방지, 취약성 평가 이런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직까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조금은 되는데.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백업 기능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랜섬웨어 방지 보호만 사용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네. 원하시는 기능만 언제든지 그러니까 활성화해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비활성화해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여기 열거되어 있는 모든 기능은 제공을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클라우드라는 게 이렇게 사용할 때 이렇게 켰다가 껐다가 하는 방식이니까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능 중에 선택해서 그 기능을 그 기간 동안에만 잠깐 이쪽 영역에다가 켜서 사용하고 네.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백업이 끝나면 그 기능 꺼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도 관리할 수 있다는 되고요. 건가요? 아니면 뭐 그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백업이란 자체는 그러니까 인크리멘탈 백업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증분 백업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관을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네. 보험성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랜섬웨어 방지라든지 머리어 방지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데이터들을 보호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는 부분들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크로니스 사이버 프로텍트 클라우드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백업 및 복구 그리고 머리에 대한 방어라든지 네. 보안 및 전체적인 통합 관리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쪽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 장표를 보시면 좀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아크로니스는 다중 계층형 보호인데요. 네. 저희가 방지, 감지, 대응 이런 다중 계층형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연속성을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뭐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저희는 첫 번째가 방지 레이어입니다. 방지 레이어를 통해서 사전 예방대책으로 여러분들의 PC라든지 그러니까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서버가 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VM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대책으로 그러니까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패치 관리를 해서 네.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무결성한지 여러분들의 머신이 무결성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에서 드라이버에 대한 상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 드라이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드 섹터가 얼마만큼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이런 수집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 얼마만큼 배드 섹터가 났으니까 네. 백업을 받으시는 게 낫다 아니면 교체하시는 게 낫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 그런 걸 알려준다고요? 네, 물리 SSD하고 하드디스크에 대한 부분들. 오. 그리고 사전 실행 시에 AI 기반에서 분석을 해서 네. 내가 이런 실행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런 공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는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디바이스 관리라는 것들은 외부의 USB라든지 네, 우리 네, DLP 네. 솔루션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외부의 USB라든지 아니면 뭐 캡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희 에이전트를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랜섬웨어인지 머리어가 요즘은 일단 백업 에이전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저희 에이전트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 에이전트를 직접 공격한다고요? 네, 요즘은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든지 에이전트를 네.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URL 필터링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심스러운 그러니까 보통의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이상한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결국 맞아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감염되는 부분인데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라든지 저희가 분류되어 있는 44개의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아예 그러니까 사전 차단적으로 그러니까 방어해 드린다는 것이죠. 웹방화벽 같은 그런 기능인가 봅니다. 웹 방화벽하고는 약간 틀리고요. URL 필터링에서 이상한 문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심스러운 사이트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블록칭을 시키는 거죠. 네. 아, 이게 아예 뭐 화이트리스트든 블랙리스트든 그렇게 등록을 하지 네. 않아도 네, 저희 쪽에 그러니까 44개 카테고리로서 먼침에 분류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 분류되어 있는 것 외에도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뭐 웹브라우저라든지 이런 네네. 포털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화이트리스트로 그러니까 풀어놓고 네네. 아니면 이상한 사이트들이 계속 발생하면 이상한 사이트에 대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블랙리스트로 계속적으로 네.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CPOC라고 해서 저희 쪽에 아크로니스에서 제공하는 오퍼레이팅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최신 위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보안회사네요, 그냥. 네. 그래서 사전 예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에이전트가 설치되면 네. 먼저 이런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감지 대여입니다. 음. 이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보호해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티바이러스 프로그램들,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코드 레벨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로만 있으면 완벽하게는 그러니까 보호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머리어에 대한 부분들을 동작 감지에 대한 휴리스틱 그런 부분들을 네. 통해서 네. 행동 감지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기반의 공격 탐지가 바로 AI 및 머신러닝 기반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랜섬웨어가 어떤 행위를 합니다. 만약에 암호화라든지 아니면 뭐 위변조의 부분들을 네네네. 계속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감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연결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메모리 기반에서 바로 자동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사용자는 인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세팅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거를 이제 하실 건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감지만 할 것인지, 네네. 차단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동 복구를 할 것인지 구성하기에 나름 그러니까 오전하게 되는 부분이죠. 네네네. 그리고 엔트로피 분석이라든지 인젝스 탐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 네. 하면 저희는 이제 백업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복구하실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재복구 서비스가 또 제공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비스가 급하시면 네. 저희 쪽 재복구 센터를 이용해서 그 서비스를 페일오버, 페일백 기능들을 이용해서 네. 서비스를 재개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원격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관리 기능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양하니까 원격 접속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 설정하고 그러니까 접속하게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희 쪽 콘솔을 통해서 IDP라든지 아니면 저희 쪽에 HTML5라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네. 원격 관리 접속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디바이스를 접근해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바로 사후 실행적인 대용적 보호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방위적으로 모든 보안에 대한 옵션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멀티 레이어 기술을 이용해서 네. 결국은 여러분들의 디바이스라든지 데이터들을 보호해드리는 부분들이죠. 제공하는 게 근데 너무 많아서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관리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네. 쪽에서 하나의 보호 계획 안에서 이런 기능들을 다 그래요?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시는 기능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또 자세히 네. 말씀해 주시겠죠. 네.